백제 탐방 이틀째 날입니다. 송산리 고분군을 왔습니다. 9월 17일 2021년 9월 17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불려왔던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백제시대의 문화재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무령왕릉,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탁월한 발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무령왕릉, 그 이전에 송산리 1호분부터 7호분까지의 발굴이 있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은 원래 20기 이상의 무덤이 있었는데 백제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는 17기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봐지고요. 7기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기부터 5기까지는 1927년과 1932, 3년 사이에 발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축조를 냈는데 무덤을 6호분과 7호분만 벽돌 형식으로, 전분 벽돌 형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호분에서는 사신도가 발굴이 돼서 깜짝 놀랐죠. 고구려 벽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백제 벽화에도 사신도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송산리 고분군은 굉장히 널리 백제 문화를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1호분부터 6호분까지는 대부분의 유물들이 독을 당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몇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백제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가 됐고요. 제7호, 그러니까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엄청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발굴이 되었던 거죠. 무령왕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에서 가장 놀라운 발굴, 바로 무령왕릉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쪽이 5호분, 이 오른쪽이 6호분입니다. 5호분과 6호분 사이에 나지막한 언덕이 있어서 여기에 왕릉이 또 하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가루베 지온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백제 유물을 발굴을 할 때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유물들을 모두 도둑맞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던 일이 됩니다. 5호분과 6호분 사이에 분 안에 물이 흐르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왕릉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호분, 그러니까 무령왕릉 7호분입니다. 7호분은 6호분과 같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안을 들어가서 열어보니 놀라운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 나온 유물들 중에 12개의 국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08종류 4,600점의 유물이 이 안에서 발견됩니다. 백제 문화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바로 이 무덤이 무령왕과 백제 25대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합장릉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므로 그동안에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또 잘못 알고 있었던 백제의 역사가 이 하나의 발굴로 인해서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위대한 발굴이고 아직 발굴하지 못했던 10여 기의 무덤들, 이걸 발굴하게 되면 또 다른 백제 역사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굴을 당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령왕릉 안에를 지금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송산리 고분군, 그러니까 이 왕릉원에 있는 모든 무덤들은 따로 재현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무령왕릉의 박물관, 공주박물관으로 가서 그 안에서 출토됐던 진 유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씩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봐도 놀랍고 감격이 넘치는 발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1971년 발견 당시에 발굴의 기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졸속하게 발굴을 했기 때문에 며칠,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발굴해야 될 것을 12~13시간 만에 발굴을 끝내면서 졸속하게 발굴하느라 망쳐버린 유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이 그 당시에 유물을 발굴을 했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회한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만 제외하면 정말 놀라운 발굴이었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래서 백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발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무령왕릉의 출토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제 6호분의 모형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벽돌 무덤이고요. 연화문이나 남조의 영향을 받은 이런 벽돌로 무늬가 되어 있고 4군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청룡, 그 다음에 남쪽은 주작, 그 다음에 서쪽에 백호, 그리고 북쪽에 현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군데군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건 이 안에 등잔을 올리기 위한 구멍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5호분의 모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의 1호부터 5호까지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6호분과 무령왕릉만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무덤들은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장품들을 거의 도굴당한 상태죠. 무령왕릉을 거쳐서 공주박물관으로 왔습니다. 공주박물관에서 우리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국보 12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관제예요. 왕 모자 앞쪽에 또 뒤쪽에 하나씩 꽂는 관제, 그러니까 장식이죠. 장식, 왕의 장식. 인동 당초 무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왕비의 관제, 관장식이요. 그러니까 왕 것과 구분하자면 왕비 거는 정확하게 대칭이에요. 왕비는 대칭이고 왕 거는 대칭이 아니에요. 여기도 물론 인동당초 무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건데요. 진묘수라고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상상의 동물이죠. 무덤 앞에서 무덤을 지키는. 근데 그 앞에 있는 이게 또 대단한 건데요. 여기에 위에 돈이 있죠. 중국의 오수전이라는 돈이에요. 이 돈은 왜 놨냐 하면 토지신에게 땅을 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묘지석에 보면 누가 언제 묻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신에게 이 무덤을 위해서 돈을 주고 샀다, 무덤을 샀다, 그러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던 건데, 왕의 무덤, 그 다음에 왕비의 무덤, 여기에 쓰인 목재는 일본에서 나는 일본 금송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구나 하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왕비의 귀걸이에요. 각각 두 쌍이 발굴됐죠. 조각이 엄청나게 섬세하죠. 왕비의 귀걸이입니다. 이거는요, 왕의 귀걸이에요. 왕의 귀걸이, 이것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섬세한 조각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왕의 뒷꽂이가 나옵니다. 뒷꽂이라는 건 머리를 틀고 비녀같이 뒤에서 꽂는 거예요. 그래서 뒷꽂이라고 부르고요. 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청동 거울입니다. 무령왕릉에 청동 거울이 3개 발굴됐는데 그 중에 2개가 왕의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왕의 무덤에서 나온 2개와 왕비의 무덤에서 나온 1개 모두 합해서 국보입니다. 이건 왕비의 무덤에서 나온 청동 거울입니다. 그리고 왕비의 무덤에서 나온 은팔찌, 이것도 국보입니다. 왕비의 무덤에서 나온 금목걸이, 이건 왕비의 베개입니다. 위쪽에 보면 봉황머리 장식이 있죠. 이게 왕비의 베개고, 저 뒤쪽에 있는 건 왕비의 발 받침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쪽에 두고 발을 저쪽에 둔 거죠.